안녕하세요. 기독교 알기 수강생 여러분, 이번 강의 주제는 피어선 정신과 평택대학교입니다. 여러분은 1, 2주차를 통해 특집 다큐 아더 피어선의 생애와 세계 복음화를 시청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영상물 시청에 대한 보충 설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알기를 통해 아더 피어선 박사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은 평택대학교의 전신인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의 설립이 아더 피어선 박사의 유지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의 설립 정신이 곧 평택대학교의 교육 이념입니다. 첫 번째로 아더 피어선 박사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의 사상이나 신념 또는 가치관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더 피어선 박사의 생애를 살펴보므로 평택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피어선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을 설립한 아더 피어선 박사는 1837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설교를 했던 유명한 설교자이자 동시에 초교파적인 연합 선교운동을 이끌었던 미국 북장로교회 목사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캐톨릭과 개신교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좁은 의미로 개신교만을 의미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초교파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독교의 여러 교단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여러 개의 교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교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이 있습니다. 초교파라는 말은 이러한 교단의 구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선교는 주로 각 교단에서 교파별로 진행되는데 아더 피어선 박사는 그러한 교단이나 교파 구분 없이 연합적인 선교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교파적인 연합 선교운동이 가장 중요한 피어선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의 가문은 청교도 중 한 명인 아브라함 피어선 목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청교도, 즉 퓨리탄은 신앙적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 대륙으로 이주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인들을 뜻합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의 선조 중 한 명인 아브라함 피어선 2세 목사는 미국 예일대학교의 전신인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그 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존 피어선도 아더 피어선 박사의 선조 중 한 명인데 존 피어선은 프리스턴 대학교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더 피어선 박사의 가문은 미국의 동부 주요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의 설립 역사에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학 설립 역사에 크게 공헌한 피어선 가문의 시작은 청교도였던 아브라함 피어선 목사였습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는 바로 아브라함 피어선 목사의 8대 후손으로 미국 뉴욕 해밀턴 대학과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목사가 되어 뉴욕주 빙햄턴 교회에서 첫 목회를 하였습니다. 첫 목회 이후 아더 피어선 박사는 포트 스트리트 장로교회에서 설교자와 성경 공부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베다니 장로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였습니다. 후에 아더 피어선 박사는 당시 미국에서 유명했던 무디, 고든 등과 함께 더불어 노스필드에서 학생 자원운동을 일으키며 순회 사역자로 활동을 합니다.
또한 아던 피어선 박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캐직 사경회의 강사로도 활동하였으며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 설교의 항태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중국 네이지 선교회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 등과 깊은 교류를 맺었습니다. 설교가로 또한 성경 공부 강사로 활동하면서 유럽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아더 피어선 박사는 당시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의 후임으로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의 설교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피어선 박사는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 즉 성공의 교회인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목회 활동을 하였으며 무려 23년 동안 선교 저널인 세계 선교 평론의 평집장을 역임하며 개신교 선교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평론 편집장을 하던 중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어 19세기 초 땅끝으로 알려진 조선의 유능한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조선 땅에 대학들을 세우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는 청년들의 정신적, 영적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기독교 청년 단체인 미국 뉴욕 YMCA를 설립한 창립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서울 YMCA 전신인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기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는 피어선 가문의 선조들처럼 설교자나 선교사뿐 아니라 교육가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는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와 미시간 여성신학교 이사를 역임하였고 보스턴 선교사 교육학교의 2대 교장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선교사 교육학교는 아더 피어선 박사에 의해 고든 선교사 훈련원으로 개명된 뒤 현재의 고든 대학과 고든 코넬 신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아더 피어선 박사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의 삶을 통해 알게 된 그의 정신적 유산에 대해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사는 설교를 통해 설교가로서, 선교 운동을 통해 선교사로서, 그리고 대학 교육을 통해 교육자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등 교파를 초월하여 설교와 목회 활동을 하였으며 오랜 기간 선교 저널의 편집장을 역임하며 초교파적인 연합 선교 운동을 하였습니다.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연합정신은 현대사회와 대학교육의 큰 흐름인 협업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협업의 시대에 가장 잘 맞는 교육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의 연합정신이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에는 어떠한 형태로 전해지게 되었는지 학원의 설립 등 간략한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는 선교 여행을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아 성경 학교 설립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더 피어선 박사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 지병으로 곧 소천하시게 됩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는 소천하기 전 우리나라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유족과 친구들, 후원자들은 우리나라의 초교파적 성경학원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의 아들인 델러번 피어선과 로버트 스피어 선교사는 피어선 기념위원회를 통해 서울의 서대문 신문로에 1912년 초교파적 성경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의 초대 학장 겸 이사장은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가 맡았으며 총무는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맡았습니다.
초교파적 교단 연합의 성경학원이라 북장로교, 남감리교 등 여러 교단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성경학원의 설립과 구성에서부터 초교파적인 연합 정신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은 초교파적인 교단 연합기관으로서의 모습을 통해 피어선의 연합정신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에 투영된 피어선 정신은 1915년 발표된 설립정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설립정관 제1조는 학교의 성격을 연합적이고 초교파적인 것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고 유기적인 포용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아더 피어선 박사의 정신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의 건축 과정과 언더우드 선교사의 역할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은 아더 피어선 박사를 기념하는 사업에 동참한 세계 각조의 후원기금으로 진행되었으며, 언더우드는 서울 서대문구 신문로에 건축 부지를 매입하여 3층 규모로 성경학교를 건축하였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이 건축된 지역은 당시 배재대학교의 전신인 배재학당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이 있던 곳이며, 현재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정동 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가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현대 역사의 중요한 지역이며 기독교 역사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의 건축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건축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비를 사용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의 설계는 윌리엄 보리스라는 미국인 건축가가 담당하였습니다. 윌리엄 보리스는 우리나라 근대 건축물 약 10% 정도를 설계한 당대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보리스는 일본 메이지 학원대학과 예배당과 도시사대학 등 일본의 여러 교회와 병원, 학교 건물을 설계하였습니다. 한국에는 경신학교, 이화학당, 파이퍼홀과 세브란스 학교 등을 설계하였습니다. 보리스가 설계한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의 본관 건물은 당시 우리나라에 건축된 뛰어난 근대 서양식 건축물 중의 하나였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을 건축할 때 당시 재학생들도 건축 노동에 자원하여 참여함으로써 성경학원 건립을 도왔습니다. 본관 건물 건축 시 사용했던 정초석은 현재 평택대학교에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피어선홀에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학원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아낌없이 지원한 피어선 기념사업회, 사비를 아끼지 않았던 헌신적인 언더우드 선교사, 자발적 노동으로 참여한 재학생 등의 협업으로 피어선 정신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더 피어선 박사의 피어선 정신을 계승한 동문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피어선 정신을 계승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15년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을 졸업한 김종우, 김인영 동무는 근대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김인영은 협성신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감리교 신학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1916년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을 졸업한 박연서 동무는
1919년 3.1절 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되었으며 옥사한 독립투사입니다. 1916년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을 졸업한 이종번, 윤석열 동무는 서울 은평구에 천사원을 설립하고 전쟁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1917년에 졸업한 김석원 목사는 6.25 전쟁 때 순교하였으며 1919년에 졸업한 송창근 목사는 독립운동으로 투옥당했다가 추록한 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와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918년에 입학했던 손재학 동무는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 퇴학을 당하였으나 대한민국 재헌국회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1921년에 졸업한 조상목 목사는 6.25 전쟁 때 납치되어 순교당하였습니다. 1924년에 수학한 이환신 목사는 연희대학교 연세대학교의 학장이 되었으며 감리교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1925년에 졸업한 윤치어 전도사는 1937년 목포의 아동복지시설 공생원을 설립하여 아내 윤학자 여사와 함께 고아들을 돌보며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유재현 목사는 60만세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특히 유재현 목사는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 본관 지하에서 제2의 60만세 운동을 위해 경문 등사중 김동석과 함께 투옥되었으며 노응벽과 송병석 등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후에 일본 고베에서 조선 기독교 독립교회를 설립하였고 대한수도원과 임마누엘 수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순교하였습니다. 한상동 동무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투옥되었다가 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창립하였으며 부산에 고신대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1928년에 졸업한 이정신 목사와 1930년에 졸업한 박석현 목사는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문을 당한 후 순교하였습니다. 1938년에 졸업한 오병수 목사는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 종군 목사로서 사역하였습니다. 김윤섭 목사는 반신사참배 운동과 일본 교육 거부 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고문과 음식 배급 중지로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허운 동무는 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1950년 공산군 정치보위부에게 연행되어 순교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맞아들여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은 1940에서 45년간 신사참배 거부로 여수 경찰서에 구금되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 때 몸이 불편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였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을 졸업한 자랑스러운 동문들은 피어선 정신을 계승하여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불의와 억압에 대항해 싸운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또한 피어선 성경 기념학원은 여러 교육단체에 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초교파적 연합 정신을 나타내었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은 한때 한글 교육을 위한 연합어학당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은 1919년부터 외국인 교회인 서울연합교회에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1935년부터 중앙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보육학교에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936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 여학생들도 함께 공부하였으며 1942년 동아고등공업학원에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방 후부터 1952년까지 한양대학교의 전신인 건국기술학교, 대강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대강중학교,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등의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매우 미약한 한국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해방을 전후하여 현재 평택대학교로 성장하기까지의 모습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35년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미국 감리교단 측의 재정난으로 말미암아 감리교단의 지원비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로교단의 계속적인 후원으로 학교는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9월 일제는 신사참배를 더욱더 강요하였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피어선 성경기념학원은 무기휴학을 당하게 되고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1940년 봄 다시 연세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언더우드 원환경 선교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일제는 1942년 6월 조선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강제 출국시키게 되고 학교는 다시 폐교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학교는 어용교단과 무단 거주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하트니스 선교사에 의해서 건물과 부지를 되찾아 학교가 재건됩니다. 하지만 다시 전쟁으로 학교는 폐교되고 한국전쟁 이후에 한경직과 헤랄드 보엘켈 하트니스의 주도로 학교가 다시 재건됩니다. 1956년 찰스 클라크의 아들 알렌 클라크가 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58년에는 2년제 초급대학 수준의 피어선 성서신학교로 승격을 결의하게 됩니다. 1959년에는 최거덕이 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1961년 중학교 과정인 피어선 고등 공민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한국전쟁 후 정규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자들에게 교육의 과정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검정고시를 통해 정식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1967년 고등학교 과정인 피어선 실업전수학교를 개교하여 기술교육으로 말미암아 전쟁 이후 사회 복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더 피어선의 생각에 부합한 것인데 아더 피어선은 생전 성경학교와 직업훈련학교 사역을 지지하였고 평신도 직업인을 훈련해 국내의 복음화와 사회 사업을 위해 헌신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은 피어선 기념 고등성경학원, 피어선 성서학원, 피어선 성서신학교로 개명하면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1980년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은 학교법인 피어선 기념학원으로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인 피어선 성서신학교 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1981년 평택 캠퍼스의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종교음악과 등 3개 학과에 120명 입학 정원으로 개교합니다. 1991년 피어선 대학으로 개교하여 4년제 대학 설립 개편을 승인받았으며 1996년 평택대학교로 개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더 피어선 박사의 삶과 피어선 정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피어선 정신이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의 설립과 건축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었는지도 살펴보았으며 우리 학교 동문들에게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이 평택대학교가 되어 발전한 현재에도 우리 학교의 교육이념은 피어선 정신입니다. 피어선 정신은 첫째, 초교파적 연합정신, 즉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고 유기적인 포용성을 가지고 협력하는 협업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 악에 타협하지 않는 진리 수호의 정신이며 셋째, 교육과 기술을 통해서 사회에 헌신하는 사회 봉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어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